내가 후계자가 되면 다 해결되잖아. 국권 앞에 사기라고 들어봤어요? 속도로 소문을 퍼뜨려야 하는데 절대 다른 데 말하면 안 된다. 내가 누군지 알아, 임마? 가시죠. 에? 가자고. 시작하자. 드디어 여의도 해적단과 여의도 마녀 홍금보 팀이 뭉쳤습니다. 선장인 알벗, 유일한 선원 이용기, 청정한 바다에 순진한 해적단 같습니다. 고복희도 숙소에 산더미만한 현금을 쌓아둬서 그런지 홍금보 버금가는 언더커버 각이 나오네요. 게다가 알벗이 선장인 게 홍금보에겐 행운입니다. 왜냐하면 비자금 관리자가 오상무였기 때문이죠. 다음 화에선 오상무가 관리하는 비자금을 꺼내게 해서 빼돌리는 게, 한마디로 훔치는 게 제일 큰일인데 알벗이 아버지 뒤통수를 제대로 칠 것 같네요. 후계자가 되면 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홍금보 원팀이 벌이는 작전은 국권 합해 사기 사건. 이 전략으로 링 위에 올라갈 사람은 바로 알벗5, 최종 단계의 사장이 되는 전략입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링 위에 뛰어들 준비하는 알벗과 신사장의 대결이 벌어지겠죠? 홍금보 원팀의 사기 작전과 신정우의 결정까지 다음 이야기를 예고편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고 재밌게 들어보시죠. 홍장미 이름으로 숨겨진 비자금 240억, 모두 수표로 인출해서 현금화시킨 홍금보와 고복희가 숙소에 한가득 현금을 쌓았네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고복희, 한 장 한 장 세는 손기술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홍금보의 파트너로 손색 없어 보이잖아요. 송주란인 척 은행에서 온 전화를 받는 작전도, 현금화시키는 전략도 언더커버 파트너로 완벽했죠. 사장실의 눈과 귀가 되는 고복희, 점점 더 매력 있어지는 캐릭터죠. 언더커버 활약 정말 기대되죠. 이제 해적단의 선장으로 홍금보와 원팀이 된 알벗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용기와 여론도 만들어야 되고 오상무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비자금을 모두 빼내어야 하니까요. 예고편에선 오상무의 비밀들을 캐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하는데요. 아빠는 나한테 너무 비밀이 많아. 내가 후계자가 되면 다 해결되잖아. 아빠의 뒤통수를 치는 아들입니다. 하지만 후계자가 되면 다 되는 일이죠. 지금 오상무는 아들 후계자로 만들어 보겠다고 고위층과 연줄대느라 여기저기 불려다니며 얼굴 트고 있지만 그 방법보다는 홍금보의 방법이 훨씬 현실성이 있으니 알벗도 망설임 없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죠. 근데 오상무는 알벗을 후계자 만들겠다면서 신사장 앞에만 가면 패가 말려버리더라고요. 신사장이 조금만 띄워주면 꼬리를 흔들어대는 강아지 마냥 충견이 되잖아요. 게다가 차중일이랑 주거니 받거니 하는 대화를 보면 정말 덤앤더머가 따로 없는데요. 이런 오상무가 비자금을 관리하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국권 앞에 사기라고 들어봤어요? 빛의 속도로 소문을 퍼뜨려야 하는데 절대 다른 데 말하면 안 된다. 홍금보의 작전명은 국원화폐 사기. 실제로 IMF 직후에는 나라 경제가 워낙 엉망이라 조만간 화폐 개혁을 해서 국권을 못 쓰게 만든다는 루머가 파다했죠. 그리고 대마불사의 신화 고려증권도 무너지는 상황에서 검찰이나 세무조사의 칼날이 금융권의 비자금 냄새를 맡고 있다는 시그널도 줄만하고요. 금융실명제는 점점 강화되니 오상무처럼 숨겨둔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돈조차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홍금보의 작전은 곧 신권이 발행될 것이고 검찰이 부실증권사의 모든 차명 계좌를 동결할 거라는 가짜 정보를 흘리죠. 그리고 현금을 인출해 새로 바뀔 신권으로 세탁해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이죠. 그리고 곧 신권으로 세탁해주겠다는 브로커로 접근해서 저렴한 수수료로 교환해주겠다고 미끼를 던지는 거죠. 이제 이 소문을 정확히 오상무에게 들어가도록 해야죠. 아무도 알아선 안 되는 소문이든 아니든 잘 퍼뜨리는 나쁜 자식이 남동기잖아요. 오상무의 반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언제가 타이밍인지는 숨겨둔 녹음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테고 말이죠. 귀가 얇은 덤앤더머 오상무는 비자금 세탁을 하겠다는 명분으로 들떠서 돈을 모조리 인출해서 거래합니다. 확인하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임마? 예. 가시죠. 에? 가자고. 시작하자.
오상무 뒤에 두건을 쓴 사람은 눈만 보이지만 알벗인 줄 알겠네요. 아빠의 뒤통수를 치는 진짜 언더커버가 된 알벗입니다. 신권은 아직 발행 전 가짜 신권을 한가득 만들어서 오상무에게 쥐어주는 것이죠. 약속 장소에서 오상무 팀의 진짜 현금과 홍금보 팀의 가짜 신권을 맞교환하는 듯한데요. 오상무는 기분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야 이 모든 게 루머이고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될 테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대주주와 손을 잡은 알벗이 경영권 승계를 노리는 신사장과 DK벤처스와 정정당당히 다툴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변수는 신정우 사장이죠. 이번 화에서 신정우와 DK벤처스를 뒷조사했던 윤 국장은 신정우 사장을 좋게 봤다고 하죠.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복선으로 들립니다. DK벤처스는 그동안 동남아의 부실 금융사들을 사그리 먹어치우면서 한민증권을 시작으로 한국 기업들을 타깃으로 삼고 들어온 것인데요. 신정우는 기업 가치라고는 사주 배불리는 것밖에 없는 회사들을 봐줄 필요 없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민증권을 노린 건 많은 한국 기업의 정보를 한눈에 알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 회장의 이기적인 경영에 대한 태클을 걸고 싶은 마음인 거죠. 만일 알벗이 사장이 될 만한 지분을 가지고 사주 배불리는 것 외에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경영을 하겠다는 게 인정이 되면 외부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는 상황으로 정리해서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신정우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고 능력도 없다고 했던 홍금보가 사람을 마음에 두고 조사해야 할 회사를 살리겠다고 덤벼든 그 진심과 노력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진짜 한민증권을 살려낸 그 성과를 보고 말이죠. 하지만 이해하는 것까지 새로운 관계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쩌면 신정우와 약혼자가 될 줄 알고 있는 강노라의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라가 신정우의 옛 연인이 홍금보였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노라에게 홍금보가 홍장미가 아니고 언더커버라는 사실보다는 신정우의 옛 연인이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것일 텐데요. 정우가 금보를 아직도 추억하는 모습,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그런 사실을 자신에게 숨기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정략 결혼을 거부할 것 같거든요. 노라가 한사코 거부하니 신정우가 사윗감이 될 리 없고 한민증권에서 알벗의 경영권을 인정하면 그뿐이니 신정우는 조용히 떠나야 되는 거죠. 이래저래 신정우는 홍금보의 전략을 이기지 못하고 한민증권에서 다시 헤어지는 사이가 되겠네요. 홍금보가 한민증권을 살린다면 DK벤처스를 몰아낸 것이니 다른 기업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준 게 되겠죠. 이제 해적단 선장은 이용기 과장이 되나요? 방 과장의 합류도 예상이 되는데 비자금이 현금화된 뒤 대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방 과장의 기치가 발휘되지 않을까 합니다. 방 과장은 한때 베테랑 펀드 매니저였으니까요. 이제 짜릿한 도둑질과 사기꾼이 된 홍금보 팀 모두를 속이고 회사를 되찾을 재미난 스토리 기대됩니다. 본방 사수하시고 다음 이야기 이어갈게요.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라마를 더 드라마틱하게 디드랍이었습니다.